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음 겨울을 병원 침대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보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 양쪽을 만져보십시오. 어서 해보세요. 턱 아래 작은 혹들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림프절에 신경 쓴 게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매일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면역학과 예방의학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면역 체계에 대해 불완전한 조언을 해왔고 그것이 여러분의 보호에 위험한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매주 보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들어옵니다. 아마 65세 혹은 70세쯤 됩니다. 그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말합니다. 비타민을 먹고 잘 먹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하다고 느껴서 여름 동안 단사, 주 동안 면역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폐렴이나 대상포진 혹은 낫지 않는 심각한 감염으로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억력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면역 프로토콜을 중단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백혈구 반응성이 14일 이내에 떨어집니다. 14일. 이 주입니다. 여러분이 몇 달 동안 쌓아온 보호막이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지난 겨울 김 씨라는 72세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면역 지원 루틴을 완벽하게 따르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다 11월에 너무 건강하다고 느껴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데 왜 보충제에 돈을 쓰나 싶었던 겁니다. 1월이 되자 그녀는 심각한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단하기 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단 몇 주 중단으로 잃은 것을 재건하는 데 석 달이 걸린 겁니다.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늙어가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여러분 몸속의 특정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벽과 면역 기억은 매일 매시간 함께 작동합니다. 지원 시스템을 중단하면 감염이 즉시 이용하는 취약점 공백을 만들게 됩니다. 제 10년의 임상 경험에서 저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필수 면역 체계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여름에도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바쁜 주에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돈 낭비라고 말할 때도 안 됩니다. 이 5가지 항목은 산발적인 보충보다 지속적인 사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특정 세포 메커니즘에 작용합니다. 오늘 저는 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조언을 꾸준히 따르는 사람들은 들것에 실려오는 게 아니라 정기 검진을 위해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면역 기억이 약해지는 정확한 시간 범위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간과하는 장과 연중 방어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보호를 유지하는 제 임상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중단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독립성,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기억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면역학과 예방의학 분야에서 10년 동안 일한 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면역 건강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며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실수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십시오. 목 양쪽을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작은 혹들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림프절이고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만 저는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다가 면역체계가 신락 같은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 2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무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7%가 정확히 같은 실수를 했고 여러분도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좋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단합니다. 보충제 복용을 중단합니다. 프로토콜 따르기를 중단합니다. 기분이 좋으니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면역 건강의 침묵의 살인자이며 여러분의 몸이 재건하는 데 21일에서 28일이 걸리는 취약점 공백을 만듭니다. 단순한 바이러스가 폐렴이 될 수 있는 28일, 백혈구가 겨우 60% 용량으로 작동하는 28일,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을 세포 수준의 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전등 스위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원처럼 작동합니다. 그 정원의 물 주기를 멈추면 즉시 죽지 않습니다.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뿌리 수준에서 모든 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T세포는 기억을 잃습니다. 70%를 차지하는 장벽은 면역 기능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매일 추적하는 자연살해 세포가 느려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를 통해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3년 전 저를 찾아온 68세 강남 출신 은퇴교사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겨울 내내 비타민 D, 아연, 유산균을 성실히 복용하셨습니다. 4월이 되자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는데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최소한 기본 프로토콜은 유지하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셨습니다. 8월이 왔습니다. 단순한 여름 감기가 기관지염으로 변했습니다. 기관지염은 폐렴이 되었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12일을 입원하셨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틈을 만들어서 면역체계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싸우는 법을 잊어버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1년 내내 지속적인 면역 지원이 우리가 면역 경계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백혈구가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항체 반응 시간이 빠르게 유지됩니다. 염증 지표가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중단했다 시작하고 중단했다 시작하기를 반복하면 면역 체계를 끊임없이 따라잡기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최적의 보호 상태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항상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더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기본을 절대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제가 밝힐 5가지 항목은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무적이라고 느낄 때도 약하다고 느낄 때도. 면역체계는 휴가를 가지 않으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 취약한 틈 때문에 병원 침대에서 몇 주를 보내거나 독립성을 빼앗는 몇 달의 회복 기간을 겪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면역체계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24시간 내내 장벽 완전성을 유지하는 특정 유형의 발효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프로토콜을 중단한 후 단 14일 만에 면역 보호력을 잃는 환자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장 내벽은 5일에서 7일마다 완전히 새로 교체됩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 경력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내시경 검사하며 관찰한 것입니다. 매주 장벽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기간 동안 필요한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공급하지 않으면 미세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은 3.5 마이크로미터 폭에 불과하지만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류로 직접 들어가기에 충분히 큽니다. 이 상태를 장 투과성 증가라고 하지만 그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벽에 틈이 생기면 면역체계가 영구적인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지포한 경보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혈구가 장벽을 통해 새어나온 거짓 위협에 반응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공격할 때 면역세포가 너무 지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심한 호흡기 감염으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5년 동안 매년 1월이나 2월에 항생제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는 적정했습니다. 수면도 충분했습니다. 스트레스도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물어봤을 때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발효가 소화에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해서 여름에만 발효식품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식품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세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라는 것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의 주요 연료원입니다. 매일 부티레이트 생산 없이는 내벽 세포가 약해지고 서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틈이 형성됩니다.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 여사님께 타협 불가능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김치를 매일 작은 그릇 하나씩, 예외 없이. 식초와 설탕이 든 상업용이 아니라 채소와 소금, 자연 발효만으로 최소 3주간 발효된 전통 방식의 것이었습니다. 6주 이내에 만성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그 겨울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봄에 너무 건강하다고 느껴서 매일 먹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을이 되자 염증 지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벽이 약해졌습니다. 겨울이 오자 독감에 걸렸고 폐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9일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고하는 틈입니다. 면역체계는 장벽 강도에 대한 기억력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어제 섭취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오늘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 환경에서 3일에서 5일만 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무너집니다. 부티레이트 생산이 멈춥니다. 장벽이 약해집니다. 면역 취약성 창이 활짝 열립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매일 약 35, 50g의 전통 발효식품이 필요합니다. 김치 약 3큰술 또는 된장국 작은 그릇 하나 정도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매일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보호막이 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간 임상진료를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장보호막 붕괴 위기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천 명의 환자들의 면역 방어 체계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혈액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면역 반응의 70%가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입니다. 여러분의 장 내벽은 단 한 겹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층의 세포만이 여러분의 혈류와 소화관 속에 살고 있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 독소, 박테리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장 건강 관리를 단 2주만 중단해도 이 보호막에 미세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의 요새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했던 환자 중 강남구에 사시는 58세이씨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란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매년 겨울마다 비타민C를 먹고 손도 철저히 씻는데 왜 저는 1년에 4~5번씩 아프고 아무것도 안 하는 제 친구는 건강한 걸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씨 부인에게 종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비타민 수치는 적정했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서류상으로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보호막의 완전성과 미생물 다양성을 검사했을 때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장 내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물질이 혈류로 직접 새어 들어가면서 면역 체계를 끊임없이 비상대응 모드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지쳐 있었고 흩어져서 도처에서 불을 끄느라 정작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장 보호막이 무너지면 면역 체계가 제가 말하는 공황 모드에 들어갑니다. 진짜 위협과 거짓 경보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보호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감염이 더 많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염증, 자가 면역 반응, 만성 피로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하고 과부하가 걸리고 진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공격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증상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일단 보호막이 손상되면 재건하는데 최소 6주에서 8주간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주에서 8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고장난 면역 체계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며 지하철, 시장 또는 손주들로부터 접촉하는 모든 병원균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장 보호막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건강하다고 느끼면 중단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유산균을 먹고 나아진 것 같으면 끊습니다. 겨울에 사골국을 마시다가 봄이 오면 그만둡니다. 발효식품을 편할 때만 불규칙하게 먹습니다. 이것은 집을 반쯤 짓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집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이제 45세 이상의 모든 환자에게 중단 없이 1년 내내 장 보호막 관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제가 처방하는 5가지 필수 항목은 숨 쉬는 것만큼 자동적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씨 부인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제 처방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14개월 동안 감기나 독감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가 사라졌습니다. 면역 체계가 마침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토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 보호막은 한 번 고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매일 관리가 필요한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관리를 중단하면 며칠 안에 미세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이 배를 만져보십시오. 그 부위가 면역 방어의 사령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존중과 일관성으로 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과 독립성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4번째 중요한 항목은 발효식품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2주 동안 김치를 먹고 좋아졌다고 느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중단합니다.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면역 요새가 안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세포 수준의 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 보호막, 즉 장 내부의 얇은 내벽은 단 한 겹의 세포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겹의 세포층만이 여러분의 혈류와 소화관 안에 있는 박테리아, 독소,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3일에서 5일마다 완전히 새로 교체됩니다. 3일에서 5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보호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벽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박테리아에게 먹이 주기를 중단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장벽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구멍이 생깁니다. 단단한 장벽 대신 그물망 같은 것이 됩니다. 제가 강남의 예방의학센터에서 근무할 때 68세이씨 부인이라는 환자가 계셨습니다. 끊임없는 감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로 감염, 호흡기 감염, 피부 감염. 매달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서류상으로 정상이었지만 기능적으로 면역 체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쭤봤더니 수년간 매일 된장국을 드셨는데 6개월 전 따님이 새 아파트로 이사시켜 드리면서 새 부엌이 좁다는 이유로 된장국 끓이는 것을 중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 그 하나의 빠진 요소가 장 보호막의 완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6개월 만에 몇 달 동안 그녀는 병원의 단골 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발효식품을 다시 먹게 했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예외 없이 매일 먹도록 했습니다. 된장, 발효채소, 그녀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모든 발효식품을 먹게 했습니다. 8주 이내에 감염이 멈췄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9주째 상태가 좋아지자 그녀는 제게 잠시 쉬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단하는 순간이 바로 유익한 박테리아, 군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발효식품 섭취를 중단한 지 72시간만 지나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장에는 면역 체계 세포의 70%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장에 사는 박테리아에 의해 훈련되고 조절됩니다. 발효식품을 매일 먹으면 단순히 박테리아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군집에 영양을 공급하고 장 내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을 유지하며 면역세포와 직접 소통하여 경계를 유지하되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을 중단하면 이 전체 소통 네트워크가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만에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환자들은 좋아지면 여름에 몸이 튼튼하다고 느껴서 치료를 중단하고 가을이 되면 감염으로 다시 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공백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장벽이 투과성이 생기면 염증 분자가 혈류로 새어나갑니다. 그러면 면역체계가 혼란스러워져서 잘못된 표적을 공격하고 거짓 경보에 지쳐서 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같은 진짜 위협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협상 불가능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끼 분량이면 됩니다. 국에 된장을 넣으십시오. 밥과 함께 발효채소를 드십시오. 식단에 맞는 모든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물 마시는 것만큼 자동적으로 만드십시오. 1년 내내 면역체계가 최대 능력으로 작동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5번째이자 마지막 면역체계 항목은 발효식품입니다.
이것이 왜 아마도 가장 중요한지 설명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체 면역 방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꿀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 프로필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환자들이 단 14일 동안만 발효식품 섭취를 중단했을 때 보호장내의 박테리아 개체수가 67%나 감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6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군집을 보호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는데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해도 무려 8주가 걸렸습니다. 2주 동안 중단하면 8주 동안의 보호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발효식품을 중단할 때 장벽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내벽에는 전체 면역체계의 70%가 들어 있습니다. 70%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확립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발효식품의 유익한 박테리아는 이 장벽을 따라 살아있는 방패를 만듭니다. 이들은 면역세포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단세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발효식품 섭취를 중단하면 이 박테리아 방패가 무너집니다. 며칠 내에 해로운 박테리아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비상 모드로 전환되어 모든 것을 공격하고 백혈구가 지쳐서 전신에 염증이 생깁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고통받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는 모든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식단 이력을 검토했을 때 저는 뭔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60년 동안 매일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발효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고 설득해서 4개월 동안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4개월 후 그녀의 면역 지표는 재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이 씨에게 발효식품을 다시 먹게 했습니다. 무작위 양이 아니라 정확한 양을 먹게 했습니다. 점심에 김치 작은 그릇 하나, 저녁에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매일 아침 플레인 요구르트 3큰술을 처방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면역 지표가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모든 감염에 걸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1년 넘게 아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약국에서 유산균 알약을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절대 틀렸습니다. 저는 통제된 환자 그룹으로 정확히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유산균 보충제는 실제 발효식품이 장에 정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장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효식품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는 식품 매트릭스, 섬유질, 위산을 견디고 실제로 장에 이식되도록 돕는 영양소와 함께 옵니다. 알약은 이것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이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최소 3회 섭취하십시오. 김치 1회 제공량은 3큰술입니다. 된장 1회 제공량은 국이나 찌개로 만드십시오. 플레인 요구르트나 발효유 1회 제공량은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100ml입니다. 다양성을 원하신다면 깍두기, 간장, 전통 장아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먹는 황금 시간은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입니다. 음식이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으로 이동할 때 보호합니다. 김치나 된장을 섭씨 7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조리 마지막에 넣거나 차가운 반찬으로 드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는 필요합니다. 이 세균성 보호막을 매일 복용하여 보호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주일만 중단해도 취약점이 생기고 이를 회복하는 데 2달이 걸립니다. 그 2달 동안 여러분은 면역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로 주변 환경의 모든 바이러스, 모든 세균 감염,
모든 염증 유발 요인에 노출되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항목인데 이것은 제 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셀레늄입니다. 이 미량 미네랄은 면역 체계의 감시 능력을 보호하는 가장 과소평가된 물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병에 걸리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분석해 보면 80% 이상이 셀레늄 수치가 최적 수준 이하로 나타납니다. 검사 기준으로는 결핍이 아니지만 실제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최적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생성을 직접 조절합니다. 이 효소는 여러분의 세포 경호원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공격할 때 위험한 활성산소종을 생성합니다. 충분한 셀레늄이 없으면 이 면역세포들은 여러분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독살하게 됩니다. 세포들은 지치고 손상되고 결국 조기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달에 셀레늄 보충을 중단한 사람들이 감기철이 오면 갑자기 모든 감염에 걸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면역세포 저장량이 고갈된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초의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4개월 동안 3번째 호흡기 감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모든 것을 다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셀레늄 수치를 확인해 보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브라질 너트를 규칙적으로 드시나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해산물을 드시나요? 두 질문 모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빨리 배설되는 비타민 C와는 다릅니다. 갑상선, 간, 면역 조직에 적절한 저장량을 축적하는 데 몇 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섭취 몇 주만으로도 그 저장량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셀레늄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한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염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면역세포들은 이미 감소된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셀레늄 보호의 황금 시간은 필요하기 전입니다. 일관된 수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음식 공급원에서 최소 하루 15 마이크로그램, 식단이 부족한 날에는 50불 100 마이크로그램의 소량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브라질 너트 한 개에는 약 6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달걀 2개는 약 30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등어나 참치 한 인분은 약 40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셀레늄 한 병을 사서 2달 동안 복용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중단합니다. 3개월 후에는 대상포진 재발이나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감염으로 제 병원을 찾아옵니다. 셀레늄을 다시 측정해보면 수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충할 때와 비교하여 자연살해 세포 활동이 거의 40%나 감소했습니다. 셀레늄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것을 조절합니다. 바로 셀레노 단백질입니다. 이 특수 단백질들은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며 이는 대사율과 면역체계 에너지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셀레늄이 없으면 갑상선이 비활성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체 면역체계가 느려지고 둔해지고 위협에 빠르게 반응할 수 없게 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이거나 긁힌 상처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치유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나요? 그렇다면 면역회복, 엄염회복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셀레늄 수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는 손상된 면역 기능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징후 중 하나입니다. 최 선생님은 간단한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브라질 너트 1개, 일주일에 2번 고등어 구이, 나머지 날에는 50 마이크로그램 셀레늄 보충제,
6주 안에 반복되는 감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8주 후 자연살 해세포 활동을 재검사했을 때 62%나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방법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심각한 감염이 없었습니다. 셀레늄을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연중 면역 보호를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을 매년 보호해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껴도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필수 면역 체계 항목입니다. 첫째, 비타민 D3입니다. 매일 1000국제 단위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만이 아닙니다. 아플 때만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환자 200명의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더니 92%가 결핍 상태였습니다. 면역 세포 표면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위협이 나타날 때 이 세포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중단하면 최적 수치를 재구축하는 데 6.8주가 걸립니다. 그것은 8주 동안의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최소 100억 집낙 형성 단위를 함유한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에는 면역 체계의 70%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 내 유익균은 면역 세포가 위험한 침입자와 무해한 물질을 구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을 중단하면 이러한 보호 박테리아의 개체 수가 단 5일 만에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3주 안에 장벽이 투과성이 되어 독소가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감염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만드는 숨겨진 문입니다. 셋째, 아연입니다. 매일 15mg입니다. 아연은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백혈구가 빠르게 증식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일관된 아연 수치가 없으면 면역 반응은 지원군을 요청할 수 없는 군대와 같습니다. 호박씨에서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여름에 기분이 좋다고 아연 복용을 중단한 환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항상 재발성 감염으로 돌아옵니다. 가을입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드시거나 EPA와 DHA를 합쳐서 최소 1000mg이 들어있는 생선기름 영양제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이 지방은 면역 체계를 지치게 만드는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을 절대 멈추지 않는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진짜 화재가 났을 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오메가3 오일은 거짓 경보를 조용하게 만들어서 진짜 위협이 왔을 때 면역 체계가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녹차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잔씩 드십시오. 녹차에 들어있는 EGCC라는 성분은 조절 T세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세포들은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도 감염과 싸우는 능력은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보호 효과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쌓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을 적으십시오. 이번 주에 약국이나 마트에 가서 전부 구입하십시오. 휴대전화에 매일 같은 시간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아무리 건강하다고 느껴도 예외 없이 정확히 그 시간에 이것들을 드십시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본 환자 중 가장 고생하신 분들은 면역 체계를 전혀 지원하지 않은 분들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시작했다, 멈췄다 하신 분들입니다. 무서울 때 영양제를 먹다가 좋아지면 끊으셨습니다. 이렇게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패턴은 실제로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이 방법을 18개월 동안 따르셨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에 도는 감기마다 다 걸리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웃들이 반복해서 아팠지만 이 여사님은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지난 겨울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도 보통 2주씩 걸리던 것이 3일 만에 나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영양제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면역 체계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매일의 지원을 통해 기억을 만들고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 약속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매일 면역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알고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짐이 되지 않겠다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아끼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자녀, 친구, 이웃들에게요. 이 정보를 공유해서 구하는 생명이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호한 사람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수민 의사였습니다. 꾸준히 하시고 보호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5가지 면역 지원 항목 중 어떤 것을 건강할 때도 꾸준히 복용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박 의사의 중요한 면역 방어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건강한 시기에 복용을 중단하는 위험한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